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도 일본 진출을 계획 중인가요? 그런데 혹시 한국에서 성공했던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일본에서도 그대로 쓰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은 오히려 브랜드의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과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결정적인 차이와 함께 일본 시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성공 전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최근 3년간 일본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 중 약 70%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거나 철수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갔으니 일본에서도 통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지화 없이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본 거죠. 이 70% 안에는 여러분의 브랜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본에서 팔로워 수가 엄청난 인플루언서와 큰 돈을 들여 협업했는데 생각보다 제품 판매나 브랜드 인지도로 이어지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 말입니다. 한국에서 대형 인플루언서 한 명이면 끝났는데 일본은 왜 안 통할까?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일본 시장의 미묘한 차이에 직면한 겁니다. 단순히 팔로워 수만 보고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해 볼게요. 그럼 왜 한국식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일본에서 역효과를 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소비자의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단순 팔로워 수만 보고 섭외하면 인플루언서와 제품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성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어색함으로 다가가고 돈 받고 하는 광고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죠. 결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물론 매출 성장에도 한계를 맞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본 시장에 맞는 접근법이 필수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진정성과 신뢰입니다. 일본 소비자는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며 진짜 좋아서 쓰는 것이라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요. 따라서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즐기는지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팔로워 수가 적어도 특정 분야에 깊은 영향력을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면 오히려 높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이들과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플루언서를 찾아야 할까요?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 인플루언서를 찾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니치 분야에서 얼마나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피부 타입 전문 뷰티 인플루언서처럼요. 둘째, 팔로워 수가 많더라도 인게이지먼트 레이트 참여율이 낮다면 의미 없습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활발한 충성도 높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선택하세요. 셋째, 인플루언서의 평소 콘텐츠가 브랜드 이미지와 잘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광고성 게시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녹여내는 인플루언서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런 인플루언서와 어떻게 협업해야 할까요? 일본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은 단순한 제품 제공을 넘어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브랜드의 비전 제품이 가진 가치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은지 인플루언서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자율성 부여입니다. 일본 인플루언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존중받을 때 최고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은 단순 노출수보다는 실제 구매 전환율 그리고 바이럴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런 전략으로 성공한 실제 사례를 살펴볼게요. 실제로 일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국 뷰티 브랜드들의 사례를 보면 앞서 말한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브랜드 A사는 일본의 유명 피부과 전문의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급상승시켰고 이는 곧 매출 증가로 이어졌죠. 메이크업 브랜드 B사는 20대 코덕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시즌별 메이크업 챌린지를 진행하며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바이럴 효과를 얻었습니다. 헤어케어 브랜드 C사는 육아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바쁜 주부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헤어케어 팁을 공유하며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시장에서는 현지 소비자의 특성과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을 모르고 행동하면 공들인 마케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법규가 매우 엄격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인플루언서가 광고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PR 인하 협찬 등의 표시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시장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는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시장 진출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도 여러분의 브랜드는 분명 일본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작은 것부터 실행해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J마켓네비는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의 일본 시장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